새 벽두부터 정치권을 흔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 관련 소식입니다. 인터뷰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청와대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교감은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월 1일 이틀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이틀 만에 자,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하면요. 처음에 발표를 언급을 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요. 자, 일단은 당내에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 목소리였는지 안민석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게요. 저는 이것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네. 우선 이 사면론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해요. 그래서 이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죠. 변호사님, 네. 지금 당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아주 다양한데 주로 강성 친문 의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사면론을 그 카드를 던졌을 때 여론이 상당히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그 1차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민주당의 지지층은 아직 사면은 굉장히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나타내고 있고 또 사면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이제 전 총리, 지금 현 대표가 뭐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이 본인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이 신중함의 어떤 대표격인 이 대표가 그냥 이 카드를 던졌을 거냐 이런 아니죠. 좀 그런 그렇죠. 분석도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걸 한번 승부수를 띄워봤는데 새해 첫날 사실상 아직까지 그 뭐 촛불을 든 민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어떤 카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시기, 내용 다 틀렸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네네. 정청래 의원은 뭐 5가지 원인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한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국민의 응어리가 아직 풀리지가 않았다. 용서할 알겠습니다. 뜻이 없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친문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네.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던져봤다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던져보는 건 원래 시기가 좀 이를 때 살짝 던져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적 내용 중에 보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리고 내용도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당내 반발 기류가 있는데 그런데 강성 친문 의원들의 내용을 보면 이 사면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여기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단 관성 같은 걸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밀어붙이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네네. 반공 드라이브로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데 그렇게 하고 무리해서 공수처를 일단 띄웠어요. 네. 그러면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마지막에 내년 올해 보궐선거도 있고 4월달에 얼마 남지도 않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출구 전략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선두에 있는 분이니까 네. 영수회담 카드와 사면 카드라고 하는 야당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카드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던졌어야 하는데 왜 당신이 던지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개인 욕심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이게 맞죠. 지금 4년 동안 계속 강공으로 드라이브 했는데 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잖아요. 네네.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합의라는 의미에서 네. 대화를 던지는 게 맞는데 그 시기가 어떠느냐. 네.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관성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누가 틀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대통령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게 그렇죠.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사면 권한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지금 여당 대표라고 해서 먼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이낙연 대표가 모를 리가 없겠죠. 이런 거 반발 그리고 국민 여론 다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던져본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텐데 자 그런 걸 노린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 대표가 미리 던져보면서 대통령이 해야 될 부담을 여당 대표가 손수 좀 거친 일은 먼저 총대를 메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면 논의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굉장히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이를 것이고 언젠가는 이 정치에서 굉장히 현안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급급하게 이 사면에 대한 논의를 이끌 것이냐 네.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출로를 열어두고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네. 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낙연 대표가 아마 이것을 독단적으로 그렇죠. 사면을 언급했을 리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 네.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청와대에서 약간의 이제 교감과 어떤 그걸 기반으로 사면론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서 네. 대통령에게 이미 이 이슈를 한번 이제 던져서 환기를 시키고 네. 여기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면을 논하는 그 시점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네. 그런 포석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면론이 처음 언급이 나왔을 때 그런 예측도 가능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겸사겸사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 대선 후보자로서의 지지율 지금 10%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선점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면론을 먼저 꺼내면서 어떤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1등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는 사실 지금 여권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 주도권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도와 대표의 지지도가 같이 간다. 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책임도 분담할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걸 반론을 이렇게 대안을 만드는 것도 대통령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면권이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왔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100% 사전에 얘기가 됐다고 보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2인자, 네. 국무총리로서 정부의 2인자를 했고 네. 여당 대표로서 정치권의 2인자를 했는데 그거를 잘하는 분이 새삼스럽게 이걸 놓쳤다라고 이해하는 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당연하겠죠. 거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위의 장관 때의 그 데자뷰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사실 모든 거에 책임자잖아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정치적인 문제 갈등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데 윤 갈등에서도 한 발 물러나 있으면서 추 장관이 앞장서고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다 그걸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분위기를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막혀버리면은 대통령은 나중에 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서 네. 신년 기자회견 때라도 확실하게 국민화합,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네.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뭐 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도 무마될 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리더십에도 아주 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치인들은 참 이 판을 짜야 된다고 하나요? 한 수 한 수를 지금 다 정해놓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반발, 당내 반발, 여론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이미 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당 대표가 먼저 사면론을 꺼내 들고 여론의 추이와 그리고 여당 내의 반발 목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겠군요. 거의 다 플러스해서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과 이 지지율도 제고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 큰 그림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포석을 넣고 그것도 새해 첫 메시지로 내놨다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포석 그리고 이 가능성을 이제 전망해 가면서 이 사면론을 이제 띄운 것으로 분석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당사자들의 반성과 국민 여론. 근데 국민 공감돼야 뭐 의견이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사자의 반성을 이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많죠. 그렇죠.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네. 반성이 전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데 국민 상당 부분이 이게 반성을 할 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다른 생각들도 다 인정을 하는 한에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면을 접근해야 하는데 네. 너 사과하고 삼전도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거를 다 하지 않으면은 사면 없다. 네. 이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요,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에서 신년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죠. 성일종 의원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기가 5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 매듭은 대통령께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했으면 청와대하고 은밀하게 교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띄워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당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무슨 사과를 그렇게 뭐 받아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18년도 3월 22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7년도 3월 21일 날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일단 사면론에 대한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연설,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꺼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년이어서 그런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지금 최근에 11개 이상의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일보 YTN 조사 결과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낙연 대표 확실히 이 약세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두드러진 거는 오차범위 내군요. 네, 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오차범위 밖의 조사 결과도 있죠.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30%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 기관별로 많이 격차가 크긴 해요.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세.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뭐 30% 이상이 나온 거의 이제 유일한 그렇죠. 그 여론조사 지표까지 나오는데 뭐 조사 방식에 대한 어떤 신뢰도 뭐 이런 뭐 의구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네. 상승세의 국면에 탔다라는 부분은 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승세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입지가 정말 끝까지 본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입장을 드러냈다는 부분이 징계 사유이기도 했는데 전혀 네네.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해왔고 네. 또 그게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법률적으로도 다소 이 족쇄가 치워져 있다는 점.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세는 사실상 야권에서 이 지지율을 떠받들 이 지금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 여론을 네. 안을 주자가 실질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지 윤석열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희망을 품고 지지한다고는 지금 분석하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분석하시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짧게. 그 윤석열 지금 그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부분도 있나요? 있죠. 네. 사실은 이게 사랑해서 두근거리느냐, 두근거리기 때문에 사랑이냐, 이게 그 선후 관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게 계속 일정 기간 되면은 동률로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받아들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일단 뭐 본인이 정치를 할 때는 당과의 관계도 있고 본인의 메시지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건 다음 문제고 적어도 상반기간에 임기 내에서는 이것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될 테고 네. 그 세력이 또 다시 해가지고 다음 대선 레이스도 작용할 거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오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년 전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지난해 썼던 것과 내용이 뭐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지금 지난해는 국민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갔었는데 그 말이 빠졌네요. 국민과 함께. 글쎄요.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의식한 말일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연례 행사로 지금 쓴 것일지 어떻게 볼까요? 뭐 이거는 연례 행사라고 보는 게 그래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국민과 함께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이거를 썼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원칙에 충실하겠다. 네. 그리고 소임을 다하겠다. 맡은 바 국민이 부여한 맡은 바 소임에 다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저거는 임기 때까지 꼭 자리를 지킬 거고 그때 본연의 임무를 아하. 끝까지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각오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냥 연례 행사로 정치는 보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역시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언론이나 다른 또 정치권에서는 저는 방명록 내용을 두고도 또 어떤 의미일지 여러 곳에서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연례 행사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우리 패널분의 설명이었습니다.